네, 안녕하세요. 드랍아웃을 강의할 김준호라고 합니다. 본 강의의 코드와 슬라이드는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랍아웃을 왜 사용하는지, 드랍아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드랍아웃을 텐서플로우 코드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랍아웃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셋들의 어떤 샘플들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가 각 트레이닝 데이터의 샘플을 리그레션하는 선이 바로 이 핑크색 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 한 3개 정도를 맞췄고, 이쪽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대한 7개 정도 맞춘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 모든 트레이닝 샘플을 다 맞춘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이런 식의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이 있을 때 네트워크가 이렇게 맞춘 것을 왼쪽은 언더피팅, 그리고 맨 오른쪽은 오버피팅, 그리고 가운데는 적절하게 이제 피팅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언더피팅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샘플을 매우 못 맞춘 것을 의미를 하고, 오버피팅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샘플들을 너무 많이 너무 잘 맞춘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언더피팅은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들의 어떤 정확도 같은 것이 매우 낮고, 오버피팅은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들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가운데는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적절한 값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의 정확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흔히 언더피팅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테스트 데이터 샘플들의 정확도는 언더피팅은 트레이닝 데이터도 못 맞추니까 테스트 데이터셋도 못 맞추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을 잘 맞추는데 왜 테스트 데이터셋을 잘 못 맞추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피팅이 되면서 맞추다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 샘플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하고 아예 이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샘플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잘 맞추다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 샘플들은 못 맞추게 되는 그런 경향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버피팅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들의 어떤 정확도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 그냥 너무 잘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이렇게 피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어떠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테스트 데이터 샘플에서도 크게 이제 어큐레시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네트워크는 오버피팅을 막고 그리고 언더피팅을 피하는, 즉 이러한 가운데식의 피팅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최적의 피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드롭아웃은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드롭아웃 이외에도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들의 어떤 개수들을 좀 늘리거나, 혹은 이 이외에 L2 레귤러리제이션 혹은 이후에 강의할 어떤 배치 노멀리제이션 같은 것을 사용을 하면은 가운데를 지향하는 어떤 피팅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드롭아웃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롭아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네트워크는 어떠한 고양이가 있을 때 이 고양이가 고양이인지 아닌지 맞추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는 처음에 학습을 할 때 여기 각각의 동그라미, 즉 노드 혹은 뉴런이라는 것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얘가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드롭아웃은 이 각각의 뉴런들 중 몇 개의 일부분을 이렇게 끄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모든 뉴런 혹은 노드 이들을 모두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분만, 즉 보시면 이게 총 15개의 노드인데 이 15개 중에 이 5개만 끄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어떤 부분의 노드를 끄냐는 것은 바로 랜덤으로 설정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노드들을 껐는데 이외에도 이런 식의 이렇게 노드를 끌 수도 있고, 혹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노드를 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식의 어떻게 학습을 할 때 일부의 노드만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을
드롭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모두 진행한 다음 테스트 때는 모든 뉴런들을 이용을 해서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레귤라리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고양이의 모든 부분들, 즉 얘가 이제 갈색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고양이라고 맞추었다면은 드롭아웃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고양이의 귀만 가지고 얘가 고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혹은 눈만 가지고, 혹은 발톱, 혹은 꼬리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갈색 고양이 이외에도 테스트 데이터셋에 이제 뭐 검은색 고양이라든가 혹은 얼룩 고양이 같은 것, 그런 새로운 종류의 고양이가 들어오더라도 잘 고양이라고 맞출 수가 있게 되는 레귤라리제이션 기법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코드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렐루 펑션 강의에서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엠리스트를 로드를 하고요. 혹은 뭐 사이퍼10이나 그런 것도 다 됩니다.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노멀리제이션하는 프리프로세싱을 거칩니다. 이후에 네트워크에 필요한 함수들을 정의를 하게 될 텐데, 렐루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케라스 레이어 안에 있는 드롭아웃을 하나를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노드 혹은 뉴런을 몇 퍼센트 비율을 끌 것이냐, 즉 0에서 1 사이의 퍼센트로 나타내면 됩니다. 즉 0.3 혹은 0.5로요. 이제 클래스로 짜여진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여기에 이런 식의 한 줄 드롭아웃을 설정을 하시면은 각 뉴런의 50% 부분만 사용을 해서, 즉 50% 부분만 뉴런을 제외하고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가 아닌 함수 형태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로스 정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게,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 학습할 때 아까 0.5, 0.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주는 건 알겠는데, 그럼 테스트할 때는 어떻게 모든 뉴런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것인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바로 이 모델에 트레이닝이라는 옵션 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true로 주면 드롭아웃을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을 false로 주면은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 모델들도 이전에 했던 렐루 펑션과 모두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거 모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이제 되게 틀린 거 없이 동일하게 그대로 쭉 사용을 하시고 모델들만 수정을 하시면 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다음 강의는 노멀리제이션, 즉 이제 배치 노멀리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